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어떤 AI 소라는 제 기술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이런 제 어떤 전자 확대경 이런 부분, 기존의 모니터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물리 광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광학적 방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이다 그러면 그걸 확대를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광학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화면이 커질수록 좀 조잡해지게 되죠. 흐려지게 되고요. 그런 방식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AI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해석을 따라서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글자가 이렇게 빼곡히 쳐 있으면 그것을 다시가 손으로 쓰든지 키보드로 쓰든지 다시 옮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그렇고요. 그 영상도 새로 구성할 수 있죠. 보다 흐린 영상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복원을 통해서 영상 복원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거기다 색깔을 덧입힌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AI가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갖다가 재구성해서 이것을 전자 확대경으로 보여주는 이런 거 일종의 과학적인 방식 전자 현미경인데 전자 현미경 플러스 어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방식의 전자 확대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이제 그 프린터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이 기술도 일단 침범을 하셨고요. 단순한 어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그 어떤 뭐 사진이다, 뭐 이렇게 어떤 풍경 사진이다, 어떤 건물 사진이다, 뭐 사진이다 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색깔을 변화시킨다든지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다르게 좀 모양을 좀 변경을 시켜든지 이런 기술도 가능하고요. 사람의 사진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사진에서 넘어서서 구성 요소를 추가를 덧붙여서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곰뱅이로 만들어준다든지 사람하고 동물하고 결합시켜 갖고 새로운 존재를 그다음에 나무하고 결합시킨 존재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스타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같이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주거나 부자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떤 가상 현실에서 뭐 이렇게 내가 리무진이나 아니면 스포츠카 이렇게 그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해외 여행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풍경사진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쪽 유명한 쇼핑몰에 내가 거기 있는 이런 장면의 합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기존에 나온 게 있다. 내가 얼굴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내가 대신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들도 판매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몇 분짜리도 가능하고 사진도 스타하고 찍은 사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어떤 상업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상에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기술로 이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짜로 제공하는 또는 어떤 그 페이스북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외부 전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외부의 어떤 그 유선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들과 기존에 연결을 시키면은 이것이 굉장히 공짜 전화가 되는 거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전 세계 뭐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쇼핑몰 같은 것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모델 생활 속의 킥 서비스, 생활 뭐 슈퍼체인 같은 거 식료품 배달하면 월마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쇼핑몰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더 광고도 실을 수 있고 소비자 동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령 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뭐야 방송국을 넷플릭스나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루에 40개 틀어주면 하나의 채널 방송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0개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런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들이 간단히 어떤 방송 기존의 그 나라의 방송국을 살 필요가 없이 통신사를 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방송 공짜로 틀어주면 안 볼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안 볼 사람은 없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다 광고를 답지하든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료 유료를 또 나눠 가지고 유료 동영상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다 사업과 광고를 갖다가 게재하는 것도 되고요. 또는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미디어 기업이 되는 거죠. 콘텐츠 기업이 되는 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통신, 인터넷 전화를 갖다가 통신사로 어떤 채팅 방식으로 해서 다자간에 참여하는 회의 서비스가 가능한, 그래서 그 카톡처럼 다자간에 참여해서 동영상과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짜 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거기 물론 거기다 광고라든지 그 플랫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면은 하나의 공동 시장을 형성해 주는 거고, 그 안에 사업기회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공짜로 나눠주거나, 제 방식 오키토키 방식의 어떤 영상 통신기기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오키토키인데 영상으로 주고받는 오키토키라고. 기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어떤 망구 추가하는데도 별로 들지 않고 서로 파행해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을 한다고.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가고 뚜렷하고 각각의 전파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AM, FM 라디오처럼 각각 다른 주파수라도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고, 라디오처럼 또는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시에 어떤 정보통신 채널로, 정보통신 도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전파다 그랬을 때는 같은 방에 SKT, KT 같은 어떤 그 이동통신 가입자라도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다 같이 울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선 전화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신 도로로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 기기와 내가 통신 장비를 말씀을 드렸고, 유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통신 장비에는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유선 전화 안에서도 호출번호를 따라서 유선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묶는다고 했을 때 서로 유선도 각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호출번호가 틀리게 해가지고 하나의 인터넷선 안에 우리가 보면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선 우리가 100개에 꼽지 않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꽂아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해서 각 어떤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면 그럼 컴퓨터 화면 100대를 이것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100대에서 나오는 것을 100대에서 나오는 영상 신호, 컴퓨터 화면이겠죠, 상대방. 그거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망으로 회사 컴퓨터 100대든 200대든 1000대든 망으로 형성할 수 있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또 프로그램 그쪽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회의도 채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앱을 깔아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동영상 이렇게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프리젠테이션도 가능하고요. 서로 SNS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 방식, 또 동영상 전화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서 유선으로 서로 유선 전화처럼 통신하는 구조, 또는 무선으로 컴퓨터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무선 통신 구조를 가져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컴퓨터가 연결해서 통신하게 하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통신하게 하거나, 유선 전화가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로 컴퓨터가 통신하거나, 이게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스크탑의 인터넷 전화를 일반적인 유선 전화 집안에 있는,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결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술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유무선 통신, 무선이 됐든 유선이 됐든 통신 체계를 갖춰주는 거죠. 컴퓨터 자체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넷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하는 것,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서 직접 통신하는 이렇게 한마디로 데스크탑을 전화기로 만드는 거죠. 유선 통신, 무선 통신, 또는 컴퓨터를 이렇게 데스크탑을 스마트폰처럼 무선 통신 체계를 갖추는 이런 것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시지 않나 모르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제 기술을 많이 이렇게 침범을 하셨고요.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글 소라가 구글과 연결된 오픈AI 소라가 어떻게 제 기술을 침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상을 볼 때는요,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구성 요소와 또 이렇게 복잡한 구성 요소. 그 슈퍼마켓 같은데 10개 물건 팔게 파는 데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가로 시켜서 1000개, 10,000개 파는 데하고 틀리죠. 이렇게 해서 단순 구성 요소라는 것은 핵심 구성 요소라는 거죠.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하고 어떤 영상이나 단어 문장에 있어서는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는 어떤 소리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소리도 뭐 토끼 울음소리인데 토끼 울음소리가 없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돼지 울음소리인데 돼지 울음소리가 없다. 그럼 되게 이상할 거예요. 예, 소리에도 핵심 어떤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야구장이다 그러면은 야구장은 야구 게임하는 거 아니죠. 야구장이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접한 데도 있고 제게도 이렇게 스타디움을 갖춰가지고 운동장 이렇게 하는데 1루, 2루, 3루 그다음 홈까지 이렇게 있어요. 베이스가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그렇죠. 저는 뭐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전광판도 있고 관객석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 잔디밭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복잡하게 나가면 뭐 거기에 세부 상황이 다 관객석 의자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거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 물건 10개에서 이렇게 점점 물건을 많이 들여와 가지고 100개로 만들고 1000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야구 게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 게임한다면 투수 포수가 나와야 되고 야구 장비들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배트 또는 글러브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심판도 좀 허접한 데는 심판이 없겠지만 나중에 복잡한 구성 요소면 심판도 나오게 되고 1루, 2루, 3루 이런 것이 있고 또 여러 명이서 할 수도 있다. 몇 명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좀 더 제대로 된 규모는 상대팀과 나의 팀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1루수, 2루, 3루수 야외에 이렇게 수비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홈런 장면도 하나 이렇게 안타가 되냐 번트가 되냐 1루로 가냐 2루나 3루로 가냐 홈런이 되냐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슈퍼마켓 물건처럼 추가를 시켜주면 AI가 복잡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거기다 자신이 창조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 구성 요소, 저 구성 요소를 갖다가 줄거리죠. 합하면 그 안에서 영화 줄거리도 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야구 판매장이다. 그러면 야구 게임, 야구 용품을 판매하는 장이다. 판매하는 용품점이다. 그러면 야구 게임 그 똑같은 방망이와 글러브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게임하는 게 아니죠. 야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 판매장에서 뭐 소규모도 몇 개만 판매하는 데 있고 야구 용품 판매점 여러 군데를 판매해 야구 용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축구, 뭐 검도, 뭐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을 판매하면 이건 복합 매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이해 방식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핵심적인 구성 요소 플러스 추가적인 구성 요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수많은 복잡한 상황보다도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 줄거리와 저 줄거리 또는 이 구성 요소와 저 구성 요소를 합해갖고 결합 실험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AI는 그를 통해서 창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적인 홍화를 줄거리를 이제 지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와 문장도 보면은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야구 용어도 그렇죠. 어떤 핵심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1루수,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안타, 번트, 그다음에 야구 배트, 글러브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야구 용어를 설명을 할 때는 핵심적인 단어를 빼뜨리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돼지 울음소리인데 돼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저기 그다음에 말 울음소리인데 말이 안 난다. 말 울음소리가 되게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단어나 어떤 문장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의학 용어다. 그런데 뭐 신체에 있어서 의학을 설명하는데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가. 그다음에 이빨이 안 좋으면 이빨이나 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중이염 설명할 때도 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핵심적인 뭐 달팽이관 설명할 때도 달팽이관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눈을 설명할 때도 눈이라는 단어와 각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망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의학 용어를 설명하거나 야구에 설명할 때 핵심 단어라는 게 나와요. 핵심 단어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핵심 단어를 갖다가 추가를 시켜주면은 보다 더 복잡한 구성 요소를 아까 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를 하는데 축구 용어를 축구장에서 쓰는 단어를
야구장이라고 합시다. 야구장에서 1루수가 의왕용을 하는데 1루수, 2루, 3루수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쓸 수도 있지만 핵심 구성자는 그 필요 없는 용어죠. 그래서 그 의왕용으로 할 때는 신장, 간, 눈, 뭐 이렇게 그 췌장, 뭐 비장, 아니면 이렇게 위장, 뭐 이렇게 식도, 뭐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했을 때 카테고리별로 AI가 이것을 이건 의학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해하거나 이건 야구 게임과 관련된 이건 축구 게임이다라고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없을까요? 있겠죠.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듯이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으로서 이해하고 야구 게임한다 그러면 게임한다. 이건 규모가 큰 야구 게임이야. 그다음에 또는 그 어떤 야구 용품점이다 그래. 야구 용품만을 전문적으로 구성하고 있군. 그다음에 그 야구 용품은 아니라 다양한 그 어떤 스포츠 용품을 같이 구성하고 있군.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해서 애가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그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야구면 스포츠 쪽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잡거나 의학이면은 의학 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I에게 만약에 구글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어떤 단어를 찾다가 영상까지 같이 찾아주거나 영상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나 단어나 문장에서 영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구글에서 이렇게 그 검색 엔진을 치면은 동영상까지 유튜브 동영상까지 찾아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앞으로는 다 찾아줄 것이다라는 건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는 일련 번호라는 어떤 것을 부여를 하고요. 구글의 어떤 그 검색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글이 있잖아요. 그 어떤 문서적인 거, 그럼 거기다가도 소비자 환경처럼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 자기가 그 문서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거나 동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분류한 카테고리에 분류한 것을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쉽게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AI가 뭐 그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찾더라도 다시 어떤 구글의 어떤 그 문장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 핵심 문서들이 나오거나 동영상을 봤을 때 그 번호로서 기록을 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이 회의할 때도 그걸 전해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딱 검색을 해가지고 그 구글이나 유튜브에 쳐가지고 동영상이나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영상 파일을 수백 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수백 개로 쪼개서 여러 군데다가 저장을 해놨다. 100군데에다 저장을 하고 100군데 이렇게 해놨다가 했을 때 거기도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거나 나중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의 파일로 그래야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야지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죠. 이런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어떤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떤 데스크탑이나 어떤 뭐 노트북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접속 사용자가 이 파일을 해킹하려고 한다. 이런 게 컴퓨터 주요한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려고 한다.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파일을 했을 때 적색 경보가 들어오고 즉시 차단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때도 이 사용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각종의 파일에 암호를 갖다가 각각 그 체계를 들어가서 암호를 이렇게 자기가 만든다든지 그래서 해킹할 때 그 암호를 풀어야만 동영상 파일을 열 수 있대. 동영상 파일을 100조각으로 만들어서 각각 저장을 해놨는데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각각에다 암호를 걸어서 각각에다 암호를 갖다 다 해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하나의 파일이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있어서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문장도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핵심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성 요소들이 안 들어가면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죠. 얘는 이 논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때도 핵심적인 단어와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문장을 이루는 법을 이해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딱 쉽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사랑에 대한 것이다. 내가 이게 글을 쓸 때, 이것은 컴퓨터에 가는 것이다. 컴퓨터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여기에서 논리를 설파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란 이런 어떤 구성 요소가 없다면, 그렇죠,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하고도 이해를 못하겠죠. 인간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 구성을 할 때 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격과 재능에 있어서도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성격과 재능을 각각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 이런 관찰이 필요한데, 다양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뭐 성격도 선택을, 유전적인 게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그러나 같은 형제라도, 같은 집안에 살았더라도 성격이 각각 틀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처한 환경적인 것, 각각의 선택한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격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저도 이렇게 밝은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밝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모든 사물을 볼 때나 모든 걸 볼 때 밝다, 재밌다라고 일부러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에 따라서 나에게다가 해서 밝고 재미있는 성격을 만드는 개그를 조금씩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나의 개그 분야를 발전시켜줍니다. 그럼 이것은 재미있는 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개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재미있는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형성합니다. 내가 슬픈 어떤 영화 배우나 어떤 배우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우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좌절하기 쉽고, 그러나 또 그럴다가 또 성격이 발끈하고 이런 것도 구성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격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배우를 만들어내고 역할을 만들어내거나 그 사람을 갖다 개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에서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도 사람의 신체,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얼굴 이렇게 머리에 달려 있어야 되고, 눈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귀도 이렇게 몸이 팔다리 이렇게 있고, 직립보행을 하고, 일단 얼굴이 이 모양이 있고 저 모양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I는 인간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슈퍼마켓 물건 10개 파는 데하고 좀 100개 파는 데하고 구성 요소를 좀 추가해서 1000개 파는 데, 10,000개 파는 데,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수많은 이 얼굴과 저 얼굴을 합성해 갖고 저렇게만 사람과 동물을 합성해 갖고, 사람과 나무를 사람과 군뱅이를 합성해 갖고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야 돼. 수많은 어떤 결합 실험을 통해서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개성과 인물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을 외계인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성격과 재능, 그 사람이 자아를 형성할 때, 그리고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도 있고, 그래서 음악을 잘한다, 미술을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마다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재능, 그 다음에 그 재능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재능을 부여해서 그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조차도 어떤 영화를 구성할 때나 각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성격상의 또는 재능상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얼굴 모습이나 옷 입고 있는 의상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옷이다라고 옷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또 다양한 옷이 있군, 이렇게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지가 옷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가 나오겠죠. AI라는. 운동화도 그렇게 지가 디자인한다든지 처음에 핵심 구성이 운동화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신발끈이 있거나 이렇게 잠금 양치 이렇게 찍찍이 방식으로 이렇게 있고, 발이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밑창이라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구나, 안에 어떤 깔창이라는 이런 구성 요소도 필요하고, 이렇게 신발을 이해하는 거, 옷도 이해하고,
여기 따라서 처음에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운동화를 만든 다양한 어떤 옷을 만든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부터 뭐 슈퍼마켓 단순하게 10개 파는 데서 구성 요소를 추가해 가지고 100개 파는데 10,000개 파는데 1,000개 파는데 10,000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거기다 또 결합 실험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결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도 이제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AI 자체가 자신의 어떤 처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밝은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쪽으로 밝은 쪽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AI에게도 성격을 부여를 해 슬픈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면 슬픈 또는 단순한 구성 요소 기쁨과 슬픔 또는 이렇게 그 눈물 이렇게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단순한 몇 가지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쁘지만 슬프고 뭐 이런 거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다양한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울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태연히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 등등등등등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구성 요소를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다 했을 때 AI는 그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울고 저럴 때는 웃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다양성을 그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AI 자체가 어떤 것을 밝은 쪽으로 선택하는 AI도 있을 거고 슬픈 쪽으로 또는 어떤 것은 악마적인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은 천사적인 것을 선택하거나 프로테이지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재능에 좀 특화된 AI도 있고 저런 재능에 특화된 AI도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발달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I나 이런 것들도 성격과 재능에 있어서 각각 다 중구난방인 다양한 그런 AI가 나오게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구성을 할 때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도 0.000000mm도 우리가 미술을 그릴 때 이쪽은 이쪽 색깔을 칠하고 저쪽 영상을 할 때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이 구성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고 저 구성 요소를 추가하죠. 거리다 그랬을 때는 이제 거리에서도 모든 거리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 모든 거리가. 그럼 이 구성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허름하고 어떤 건물은 세련되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각 나라마다 거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구성할 때도 이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거나 좀 더 많이 추가하거나 좀 더 추가하지 않거나 또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구성 요소를 넣었더니 새로운 거리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구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칠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없는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는 그런 쇼핑거리나 그런 쇼핑몰을 만들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 거리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정밀도 정확하느냐 아느냐 정밀하느냐 아느냐 이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측 능력인데 어떤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우리가 포도씨를 심었더니 포도가 나더라. 이런 결과. 오이씨를 심었더니 오이가 나더라. 단호박씨를 심었더니 단호박이 나더라. 이런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때렸더니, 아파하더라. 네, 장난입니다. 그러죠. 어떤, 이 차하고 이 차를 갖다 가까이 붙어서 세게 부딪혔더니 사고가 나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측 능력. 이런 것도 AI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하지만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차가 이렇게 1차선, 2차선을 탔는데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빠르게 얘하고 충돌하면 부딪힌다. 또는 내가 빠르게 충돌하지 않고 안전거리 유지하면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예측 능력, 이런 예측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을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예측 능력을 완성도를 높여가겠죠.
그래서 예측도를 굉장히 빨리,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것도 앞으로 프로테이저별로 어떤 뭐 전투기다 그러면 여기 상대방 전투기를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 또는 어떤 좀 멀리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움직일 거리나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그 부분을 여러 군데를 쏴버린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측 능력,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는 예측 능력 또는 그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신이 아니니까 AI도.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맞을 겁니다. 프로테이즈별로 전투기 상대방을 요격할 확률이 이쪽으로 쏘면 80%, 저쪽으로 쏘면 40%, 이렇게 저쪽으로 쏘면 30% 이렇게 프로테이즈를 나눠준다는 거죠. 이런 예측 능력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가 영상을 구성하거나 논리로서 인간을 설득하고자 할 때 핵심 단어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어떤 다른 거는 이 핵심적인 단어와 핵심적인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 몇 문장으로 몇 단어로 얘기를 해주거나 몇 문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보다 구성 요소를 좀 추가시켜서 하면은 좀 더 풍성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또는 10페이지 또는 논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단어,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AI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 물건 10개 파는 데서 100개로 들여놓든지 1000개를 들여놓든지 또는 그것을 이렇게 또 막 이 상황과 저 상황을 결합시켜 갖고 새로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이제 쓰실 것 같은데 오픈 소스 AI는 이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나 문장을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 또는 사진이나 영상, 우리가 만화 영화도 보면 한 컷 한 컷을 그려가지고 연결 동작을 만들어 영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를 구성하거나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도장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동작을 그려야 되고요. 만들어야 돼,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달리기 하는 동작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연속적인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건 장면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AI는 그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쓰시면은 제 기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것을 만약에 하셨으면 다른 데도 다 자기네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점적인 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쓰라 이러면은 어떤 특허도 주장할 수 없고요. 이것을 전 세계에서 다 너도 나도 너무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너도 나도 AI를 만들 수 있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모든 동영상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번 동영상마다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매번 동영상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